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심야에 트위터를 통해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접전을 벌였던 일부 주에서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지만 선거 관련 당국은 성명을 통해 투표지가 없어지거나 분실된 증거가 없었다며 이번 선거는 안전한 선거였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정 무렵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내가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짧게 적은 글을 올려 자신의 승리를 다시 주장했습니다. 전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이겼다고 올린 글에 대해 일부 미 언론이 대선 패배 인정이라고 해석하자 이를 반박하면서 자신의 승리를 거듭 강조한 겁니다. 트위터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 아래에 공식적인 자료들은 이 선거 결과를 다르게 집계하고 있다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12일 현재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주 등 접전을 벌인 경합주에서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입니다. 공화당 참관인의 의미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선 후 3일 이내 도착한 우편 투표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당선인 확정을 멈춰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줄 소송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NN은 소송이 성공하려면 해당 주의 조직적 사기나 수만 표에 달하는 불법표가 개수됐다는 증거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고 NPR 방송도 트럼프 대통령 측이 사기 투표를 입증할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주장만 하는 점이 문제라며 일부 주는 투표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모두 분리해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선 투표에서 투표지가 분실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관련 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선거기반시설 정부조정위원회 집행위원회와 부문별 조정위원회는 국토안보부와 기반시설 안보국이 낸 성명에서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과 잘못된 정보가 있지만 이번 선거의 안전과 통합성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영김 공화당 후보가 지난 3일 치러진 캘리포니아주 39지구 선거에서 현역 의원을 접전 끝에 누르고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영김 당선인은 지한파인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아시아 정책 보좌관으로 20여 년간 활동했으며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과 북한 어린이 복지 법안이 채택되는 데 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영김 후보와 함께 공화당의 미셸 박스틸,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 등 역대 최다인 4명의 한국계 의원이 연방 하원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6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캘리포니아주 선거에서 승리한 영김, 미셸 박스틸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연방 하원에 한국계 의원 4명의 진출을 축하했습니다. 미국 상원세출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지원 관련 예산은 탈북 난민 보호와 북한 인권 증진 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고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방어 예산은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세출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총 12건의 2021 회기연도 예산안입니다. 세출위는 국무부에 총 552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며 이번 연도에도 북한을 비롯한 이란, 시리아, 쿠바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나 배상에 국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민주주의 기금에는 약 5억 2천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는데 일부는 북한 등 해외 국가들에 대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프로그램 예산으로 북한 관련 활동에는 최소 5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세출위는 또 북한 내 수용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주와 난민 프로그램에는 34억 2,300만 달러가 책정됐고 이 중 일부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탈북 난민 보호 예산입니다.
이날 공개된 국방 예산안에 따르면 쇠추리는 이번 연도에도 국방부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을 제외하곤 북한에 대한 재정 지원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에는 요청액보다 약 30억 달러 낮은 6,96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방어체계 예산은 기존 요청보다 확대해 배정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에는 약 102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8번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4대에 추가로 약 3억 2천만 달러, 지상 배치 중간 단계 방어체계에 4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쇠추리는 또 차세대 요격기와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SM-3 블록 IB의 단연 조달 계획과 장거리 식별 레이더에 대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무 국방 예산안도 북한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금지하고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 법안은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한 상호 방위 조약 탈퇴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하원 법안에는 담겼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임시 예산이 만료되는 다음 달 11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조율하고 각각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게 됩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과 재검표 실시로 당선자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가 미한 동맹을 핵심 축으로 지칭하며 광범위한 협력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연계한다는 구상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1일 한국을 방문해 박재경 한국 외교부 아세안 국장과 만나 12일부터 나흘 동안 이어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서울에서 진행된 이번 미한 외교당국자 간 회동 배경과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양국 동맹을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사용해온 표현인 핵심축, 즉 린치핀에 거듭 비유했습니다.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은 영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양국 외교당국 간 아세안 정책을 조율할 협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한국 외교부의 설명과 관련해 한국은 지역과 국제 현안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며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며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아래 영내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지난 11일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연계가 영내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구체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며 경제와 에너지, 과학, 보건, 사이버 안보, 여성 인권 증진을 비롯해 지역과 국제적 사안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 최근 한일 외교당국이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미한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의 친구이자 동맹국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보장하기 위해 세 나라 간 강력하고 밀접한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최종건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처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 차관과 아키바 차관이 일본의 새 내각 출범을 계기로 양 정상 간 전화통화를 통해 한일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한 이후 두 나라 간 교류와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검증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비상기금도 마련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최근 뉴욕주 변호사협회가 주최한 핵 관련 화상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핵 비확산을 위해 위협 감축 조치를 시행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북한이 수용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검증과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비용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적인 핵 비확산 추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도 이에 맞서기 위한 역량 구축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핵 군축을 위해 핵 정책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다루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황해북도 평산 인근 우라늄 광산 일대에서 활발한 채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내 북한 전문 매체인 산팔로스가 밝혔습니다. 산팔로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평산 광산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잇따른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채굴 활동이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이 광산 주변에 급증한 것이 위성사진에 포착되고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폐기물이 쌓인 길이가 35m 정도 연장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평산 우라늄 광산 지역에 있는 정령공장 주변으로 10월 이후 특수 철도 차량과 유류 수송차 등 여러 차량이 관측됐다며 이들 차량이 우라늄 농축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 약품 등을 싣고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평산 공장은 북한에서 알려진 유일한 우라늄 생산 시설로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1992년 마지막으로 방문했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평산 공장을 비핵화 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